자, 이번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하실 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텐데요. 자, 관계 대명사가 뭐라고요? 네, 형용사절을 이끈다라는 거죠. 자, 그런 형용사절을 이끌었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네.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나왔다라는 이유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렇죠?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선행사라고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관계 대명사가 이제 드디어 나와야 되겠죠. 관계 대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받는 선행사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고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얘가 뭔데요? 자, 얘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이면 뭐라고요? who를 쓴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사람이 아니에요.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 같은 거예요. 네, 라고 하면 which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격이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말이죠. 자, 격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지금부터 볼 건지 볼게요. 자, 보세요. 관계대명사를 너 who 쓸래, which 쓸래, 즉 어떤 시리즈로 나갈래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종류를 결정하는 건 앞을 보세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who를 쓸래, which를 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who를 쓸래, which를 쓸래를 결정해요. 자, 그 다음 격이라고 배웠죠? 소유격, 목적격. 자, 주격, 목적격. 이건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관계대명사 바로 뒤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바로 뒤를 봤더니 무엇이 있으면 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아이를 동사가 나오니까 얘가 주어여야지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동사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뒤에 동사를 가지고 나오는 앞에 있는 관계 대명사를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된다? 주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선생님 주어 동사가 자꾸 나오는 걸 연결해 준다면서요. 맞아. 그런데 그 자체가 뭐가 됐다? 대명사가 된 거야. 그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주어가 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주격 관계대명사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만 봐가지고 선생님 저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who나 which 대신에 우리는 뭘 써도 된다? 네, that을 써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만 봐가지고는 주어 동사가 두 개도 안 나오는데 선생님 갑자기 관계대명사는 왜 나오며 저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건 여러분 처음부터 주어 동사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어와 동사가 있는 아이 하나랑 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거 하나랑 이 둘을 한 문장에다가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연결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I met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e 혹은 the man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He was my first love가 나의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I met the man yesterday.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met the man. He was my first love.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the man was my first lov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문장을 딱딱딱 이렇게 따로 떼서 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바꿔서 좀 얘기해봐. 연결해 보시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I met the man and he was my first love 라고 하면 한 문장이고 너무나 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아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 the man이라는 아이가 여기 나왔어요. the man이 누구예요? he죠. 같은 아이를 찾으세요. 1번. 자, the man과 he 같아요.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I met the man이라고 하고요. 컴마 찍고 그 다음에 and 뭐라고 쓰면 될까? And he was my first lov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써가지고는 내가 뭐가 된다? 그냥 줄줄이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은 들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로 탁 느낌이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의 첫사랑이었던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좀 더 극적이잖아. 자,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1번 여러분이 해야 되는 1번은요. 자, 같은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 대명사 찾으세요. 찾아요. 그러면 the man이 될 수도 있고 the man, he가 되죠. 그럼 이 대명사를 찾으면 이 대명사를 무엇으로 바꾸냐라고 하면 이 아이를 이제 관계 대명사로 바꿀 겁니다. 자, 이 대명사는 보세요. 같은 명사, 이 같은 명사가 뭐예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대명사를 뭐로 바꿔요? who로 바꾸세요. 그 다음 같은 명사가 사물이다. 그러면 이 대명사를 뭐로 바꿔라? which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he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the man,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간다? who로 갈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 he를 바꿨으니까 얘를 who로 이제 바꿔 놓는다라는 거죠. 그쵸? 얘는 없어졌어요. who가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요. 그대로 who was my first love 되어 있는 이 아이를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바뀐 상태에서 나머지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뭐가 되겠니? Who was my first love예요. 자, 요 문장을 어디다 갖다 붙여라? 요 아까 같은 명사 있죠? 얘 바로 뒤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걸 어디다 넣으라고요? 이 아이를 똑같이 쓴 아이를 아까 같은 명사 찾으셨죠? 그래서 같은 명사 바로 뒤에 넣으세요. 바로 뒤. 그러면 끝나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I met the man. 그 다음에 이번에 얘가 없어지겠죠. 마침표가 없어지고 바꿔놓은 대로 그대로 갑니다. Who. 그 다음 뭐가 돼요? Who was my first love.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라고 하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럼 분석을 해봅시다. who가 관계 대명사예요. 바로 앞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명사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앞에 있는 뭘 꾸며줘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대요. 나의 첫사랑이 어떤 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관계 대명사니까. 자, 여러분 일단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아, 원래 관계 대명사란 아이가 어떤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명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말이 예쁜 소녀, 책상 위에 있는 꽃, 뭐 이렇게 되면 동사가 안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관계 대명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꾸며주고 싶은 말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막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연결해주는 말이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절이 돼야 되고 형용사절을 이끌어주는 아이는 뭐다? 관계대명사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 내가 꾸며줘야 되는 명사가 사람이니까 who 시리즈로 갈 거고 그 다음 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격은 이 안에서 지금 보세요. he was라고 했을 때 이 he는 뭐예요? 주어잖아.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 대명사의 격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대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 이걸 보라는 거죠. 자,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주격이 제일 쉬워요. 자, 주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he나 she면 사실 여러분 관계 대명사에서 이거 연결할 때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he, she, they밖에 없어요. 나, 너는 일단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다는 he,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아니면 전부 그들이잖아. 사람이면. 사람이면 he, she, they밖에 없고요. 사물이죠. 그러면 it하고 they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면 그것들이야.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주격이잖아요. 그러면 who 아니면 which인데 사람 he, she, they면 그냥 뭘 써라?
who를 쓰세요. 그 다음에 it나 they면 뭘 써요? which를 쓰세요. 그럼 여러분 헷갈린 건 they일 거 아니야, they. 그쵸? 그럼 they가 사람인지 아니 사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인지 그것들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건 너무 간단해. 위에 다 나온다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만 보면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who만 봤을 때는 who 다음에 내가 was를 써야 될까? were 써야 될까? 고민할 수가 있어요. 요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게 여기 있는 명사 대신 쓰인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내가 수를 결정하자. The man, 한 남자, 첫사랑이 여러 사람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was, 단수를 쓴 거예요. 만약 여기가 I met my students, 그 다음에 they learned from me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내가 학생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옛날 나한테 배웠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복수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the man, 한 사람이기 때문에 was가 되고요. 연결할 때는 더 쉬워요. 왜냐? 앞에 떡하니 he was 나와 있으니까. 얘만 후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대명사를 바꾸라 그랬어요. 대명사를 바꾸기 때문에 대명사를 가끔 남겨두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o를 썼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또 he를 또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된다는 거지. 왜? 주어가 두 개가 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주어, 동사 몇 대 몇? 1대1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하면 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일단 먼저 격, 그 다음에 종류.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요. 관계대명사가 어떤 종류를 쓸래? 어떤 형태로 쓸래? 이건 여러분이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데 제일 먼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뭐다? 앞을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 앞을 봐서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에요? which로 간다 그랬어요. 자, 격을 알고 싶어요? 뒤를 봐라. 뒤를 보세요. 뒤를 딱 봤더니 동사가 바로 나와요? 무조건 뭐예요? 주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앞을 봐서 who, which를 결정하고 뒤를 봐서 주격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동사가 나오면 주격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이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 맨 앞에 써드렸는데 다시 오시면 자, 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사람이야 아니야에 따라서 결정하고 바로 뒤를 봐라 봤더니 동사가 나온다. 얘는 항상 주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는 늘 이 형태를 가져요. 명사, 주격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해석할 때는 자, 뭐뭐 했던 누구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뭐뭐 했던 무엇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가 who라는 아이 대신에 혹은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which라는 거 대신에 뭐 that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게 되고요. 자, which라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tched the movie.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it was very 그냥 interesting movie 하면 되니까 it was very로 가면 너무 재미없겠다. 자, it got Academy Awards라고 할까요? The Osca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카데미 상을 받은 그런 영화를 봤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똑같은 거 아까 1번 제일 먼저 해라가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걸 찾아라. 자, I watched the movie. 영화를 봤고 그 다음 it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화가 뭐가 돼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카데미상이 오스카인 건 다 아죠. 그 트로피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오스카예요. 그래서 그 트로피를 받았다. the Oscar이라고 하면 그게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I watched the movie 이렇게 되죠. 그럼 the movie하고 it하고 똑같아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게 사람이에요? the movie, 영화가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나 달라. it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it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it이면 뭐라고요? 사물이라고 했어요. 위치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아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럼 이 아이는 아니니까 뭐로 간다? 사물이고. 그래서 위치로 가면 되겠죠. 그게 아니어도 얘는 it만 봐도 이제 우리 위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위치로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대로 되는 걸 which got the Oscar 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겠죠. which got
the Oscar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이게 완성된 문장이 된다? 아까 the movie라고 했던 아이 바로 뒤에다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I watched the movie가 되고요. 요 바로 뒤에다 넣어야 되니까 which got 이렇게 되겠죠. the Oscar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본 것처럼 이 which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which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네, 동사가 나와서 이 아이는 주격이고 바로 앞에 있는 무엇? 명사를 수식한다. 항상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자, 관계대명사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바로 앞에 명사, 바로 뒤에 동사. 이게 주격이에요. 바로 앞에 명사 있어요? 네. 자, 사람이야? 아니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바로 뒤에 뭐여서 동사 있어요? 네. 그러면 주격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which 대신에 우리는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통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다 보니까 이 예만 들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요 바로 우리가 아까 같은 명사 뒤에다 넣어라 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문장 맨 끝에다 그냥 붙이세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만 연습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제일 쉽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우의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다들 틀리거나 헷갈리거나 이거 왜 여기 들어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e students, 학생들이 got A. 자, 모두 다 A를 받았어. The students got A's. 우리가 뭐 A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A를 받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A를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they learn from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야. 그들은 나한테 배웠어. 걔네들이 다 100점을 맞은 거야. A를 받았어요. 네. 자, 그럼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 자, 같은 거 일단 골라보세요. 같은 거는 the students가 되고요. 그다음에 they하고 같은 거죠. 찾았어. 자, they를 봤더니 우리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the students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네. 맞죠? 그러니까 they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걸 뭐로 바꿀까? who로 바꿨겠죠. who로 바꿔서 who learned from me 라는 말을 자 이제 어디다 넣을까? 라는 거예요. 어디다 넣을까? 자, 앞에서 이것만 연습했던 친구들은 이걸 맨 끝에다 넣어요. The students got A's who learned from me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을지를 봤더니 달라. 헉, 당황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다 넣으라고요, 여러분? 이거를요. 어디다 넣으라고요? 자, 앞에서 똑같은 명사 바로 뒤에 넣어라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The students가 되고요. 그 다음 이 students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who가 여기 나와야 되죠. 그래야 수식받는 명사,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뭐? 동사까지 연결이 되겠지. Who learned from me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got A's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모두 A를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관계대명사절 혹은 형용사절은 무조건 그냥 맨 끝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다? 내가 수식해야 될 명사 바로 뒤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앞을 보고 결정하고 뒤를 보고 격을 결정하는 게 앞을 보고 결정할 수 있으려면 아무데나 막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수식받는 명사 바로 뒤로 들어가야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라면 그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것처럼 끝에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그거 뒤에만 바로 뒤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주격대명사는 여러분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항상 뭐가 된다? 주격대명사가 제일 쉽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who 쓸래, which 쓸래. 잘 모르겠다? 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격은 어떻다?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뒤를 봐요. 앞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얘가 뒤를 봐야지 이 앞에서
여기에서 어디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대명사 뒤를 보시고 격을 결정하는데 동사가 나오면 주격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뭐였냐라고 하면 자, 동사의 시일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장을 우리가 만약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문장만 놓고 여기에 빈칸이 들어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보고 결정한다? 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결정해라. 단수면 단수동사. 앞에 수식받는 명사 즉 선행사의 수에 맞추어서 결정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